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은역 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8월 17일 수요일 마감 후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조금 날이 맑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공포스러웠었고, 제가 또 지난주에는 너무 길이 막혀서 여기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또 다음번 녹화도 아니죠. 다음번 또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정말 거의 오랜만에 랩을 하듯이 방송을 하고 갔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좀 짧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또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여기 8월 모니터 채팅방에 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저 오목교, 목동 쪽에 사시는 경아님 맞죠? 예, 지점에 오셔가지고 언니분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저 만난 것도 사다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저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으네요. 오늘 여기 오니까 머니톡에 참붕어빵이 있더라고요. 잔뜩.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팬분이 머니톡에 보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하나 있다가 훔쳐갈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좀 크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큰 그림에서 보면 좀 조정이 들어왔죠. 그동안 좀 쉼없이 달려왔었기 때문에 지수 2550선을 앞두고 조금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었고요. 좀 자동차 쪽 섹터가 좀 조정이 좀 깊었던 모습,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좀 셀 쪽에서 좀 조정이 나왔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의 이제 뭐 가스 공급에 대한 올겨울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 좀 급등하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고요. 뭐 그다음에 오늘 좀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SK 그룹주들이 좀 강한 흐름입니다. SK하고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사실 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죠. 사업하는 부분에 뭐 반해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조금 시장 이슈로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기업 분할 이슈, 그러니까 작년인가 생각도 안 나네. 하여튼 작년이죠. 작년에 LG화학한테 하도 당해서 그런지 요새는 무슨 기업 분할 내지는 뭐 사업 부분 재편 이런 뉴스만 나오면 급락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 이제 DB하이텍도 그래서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후성도 좀 그래서 빠졌었고, 또 어제는 또 모비스가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뉘앙스 때문에 또 빠졌었고, 또 오늘은 또 코스맥스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빠졌었고, 또 현대차가 또 이제 자율주행 사업 부분도 이제 분사해서 뭐 새롭게 다른 회사랑 이제 좀 합병을 해서 뭐 새로운 법인을 또 만들 것 같다라는 뭐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는 부분들, 그런 이슈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조정을 받다가 또 그런 뉴스 터지면서 이제 현대차가 더 많이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뭔가 좀 분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약간 사업 재편 이런 이슈가 나오면 좀 시장에서 좀 과하게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면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 의하면 뭐 지배구조 이슈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업 부분 분사도 뭐 잘라내는 것도 아닌데 좀 시장에서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라는 뉘앙스의 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고요. 사실 오늘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스맥스 이스트죠. 코스맥스 이스트 같은 경우를 뭐 약간 좀 IPO 할 것 같은 이런 발표. 하지만 뭐 다른 물적 분할이나 뭐 이런 하는 회사들과 좀 다르게 뭐 기존 주주들한테 뭔가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좀 고민해 본다라는 이런 뉘앙스도 좀 있었는데요. 좀 땡뚱맞게 아침에 올라가다 말고 그 이 얘기 나오면서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이라면 이제 LG전자가 이제 KT랑 함께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연구개발 뭐 집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협약 체결하는 부분 이게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좋았었습니다. 장 후반부에 뭐 UL 로보틱스도 많이 올라왔지만 장 초반부터 LG랑 관련 있는 로보티즈가 꾸준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강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따가 좀 로봇 관련주들 한번 좀 챙겨서 봐드리고 SK 그룹주도 한번 좀 차트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아하고 현대차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챙겨보고요. 오늘 좀 의류주들이 좀 많이 선전을 했죠.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강세 보이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 뭐 어저께 많이 빠졌었던 필라홀딩스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의류주들이 좀 선방했고, 최근에 좀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또 실적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좀 저가 항공사 진에어를 비롯해서 항공주들이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주도주 섹터의 순환 반등과 순환 조정과 그다음에 낙폭과대주들의 순환 반등, 이런 흐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좀 이슈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게임주들도 뭐 추가로 급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게임주들은 좀 잘 버티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오늘 좀 엔터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 그다음에 뭐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사를 나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약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시점이 특정적으로 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뭐 다음 뭐 올해 말까지 또 뭐 내년까지 실질적으로 마스터 플랜은 뭐 2024년이다 얘기 나오니까 너무 멀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좀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은 뭐 일부 조금 아침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화학주들이 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말고 어제는 뭐 라인강 이 뭐 한 30c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우르르 오르면서, 이것처럼 좀 주식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호재에 좀 민감하게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처럼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또 악재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 분할 이슈들인데, 기업 분할, 제가 봤을 때는 기업 분할 이슈도 기업 분할 이슈지만 뭔가 좀 사업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만 나와도 그냥 막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B하이텍도 그때 좀 그랬었던 모습이 강했었고, 최근에 후성도 참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기업들은 새로운 걸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신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따로 떼어내서 키우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좀 띄어가지고 또 상장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의 그런 제스처, 액션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좀 반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코스맥스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도대체 왜 빠지지? 그랬는데 보니까 약간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현대차도 처음에는 그냥 보조금 안 준다고 빠지는구나, 아침 장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빠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실제 이슈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따로 띄어서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수한 회사랑 뭐 합병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대로 그럼 현대 오토에버는 어떻게? 그러면서 현대 오토에버도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이런 스토리들 뭐 하나를 생각하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생각하면서 계속 좀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뭐 미국에서 보조금은 못 주겠지만 한국상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각광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던 오늘 엔캠도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많이 빠져 있었던 SKI 테크놀로지도 오늘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 최근에 나노신 소재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펫배터리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 상장한 회사죠. 이름 뭐더라? 시옷으로 시작하는 건데 까먹었다. 아무튼 근데 그 회사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쉬는 모습,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쉬는 모습. 일단 펫배터리 이런 쪽들, 궁극적으로 본다라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최근에 시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에너지에서 뭔가 격가지가 쳐져 있는 것들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되고 바이든 서명한 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미국,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미국에서 발효된 이 법들은 미국의 기업들한테 좋은 법이고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사실 뭐 반도체랑 관련된 거나 뭐 전기차 보조금이랑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전기차 보조금 받는 그 회사들 그 라인업 나온 거 뭐 21개 정도가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뭐 현대기아차는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다 미국
기업들 위주, 뭐 아우디하고 뭐 이런 것들 일부 좀 있고요. 뭐 벤츠나 뭐 닛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내년 뭐 이런 식인데, 사실 현대차 뭐 기아차는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EV 라인을 만들게 되면은 2025년도부터 이제 가동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수혜가 늦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산 뭐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을 주는 이제 한도가 뭐 20만 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없애버리면서 더 이제 불리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제 EV 향이 워낙 선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아쉬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미국발 그런 이슈에 수혜가 아니라 뭐 오히려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본다라는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방지법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법안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 보조금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반도체도 뭐 미국 기업들한테 수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전기차 역시 좀 미국 기업들한테 가장 수혜가 크고요. 그래서 그 외에 뭐 의료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10년 동안 계속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뭐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수혜는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혜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어느 정도 어떻게 녹아 있는지는 뭐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좀 더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뭐 일부는 좀 많이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뭐 수혜에 비해서 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뭐 미국의 이제 탐욕 공포 지수가 지금 이제 탐욕 수준에 와 있다라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 라인까지 와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공포잖아요. 더 올라가면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탐욕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시장도 오늘 좀 그 경계감을 좀 보여줬고, 또 이제 중국이 대만 해협 쪽에서 다시 또 무력 시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좀 보였다라는 점 장중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미국에서 연준 의사록 공개합니다. 의사록 공개하게 되면은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록 공개한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오늘 또 좀 흔들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또 7월 미국 소매 판매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좀 시장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던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살펴보고 대응 전략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점심시간 때 종목 좀 봐달라고 올려주셨던 분들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먼저 보고 갈게요. 뭐 사실 다우나 나스닥은 이미 돌아섰어요. 다우랑 나스닥은 60일선이 이미 돌아섰고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탈피했기 때문에 다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강력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하락 추세선 벗어난 것을 다시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붕괴시키기에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특히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까지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60일선 부분을 돌아섰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고 중간에 이제 20일선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미 통과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본다면 이제 코스피인데요. 일단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돌파했다도 아니고 하락 추세선 상단에 지금 딱 올라서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항이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맞겠죠. 여기서도 이제 막 마찬가지로 뭐 이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었죠. 이게 좁은 폭이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지수를 말씀드렸죠. 2,550을 넘어가서 오버슈팅이 되면은 종목별로 오버슈팅된 종목들을 먼저 선조정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수보다 못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 공략하시라고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략하면 그 지수와의 괴리를 맞추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뭐 시장에서는 지수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지수 쪽으로, 지수보다 위에 있는 종목은 또 지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 제가 뭘 만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넓어졌죠? 땡기고 있어 다시.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하락 추세선에 상단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2550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항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이 60일선이 플랫하긴 하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우상형처럼 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죠. 21선, 60일선을 통과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이 지점, 여기 살짝 갭이 있는 요 가격대 정도까지가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조정의 목표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가격대죠. 약 한 2450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2450선 정도를 최대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여 시장 때문에 빠지더라도 여기 60일선과 21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빠지면 개인적으로는 한 2000, 이게 얼마인가요? 여기 제가 여기 잘못 봐드렸구나. 여기 눈이 나쁜지라 죄송합니다. 여기 이 갭이 있는 부분이 2500선에서 2495인데요. 여기는 러프하게 2480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요 부분 생각하시면 요 부분이 2450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550의 저항을 맞았죠. 1차적인 지지선은 뭐 2500에서 2480 사이를 정해놓고 지수 관련주들은 대응을 하시고요. 추가 하락 시에는 2450선에서 뭐 다시 한번 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부분을 찾아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 부분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번 뭐 슈팅 이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먼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보다 상당히 좀 오버슈팅 되어 있는 종목들은 약간 조정의 가능성, 그 다음에 지수보다 언더한 종목들도 어느 정도 다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줄어든다라면은 또 시장이 부담을 갖겠습니다. 지금 추가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뭐 그동안 못 올랐던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류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조금씩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봐야 되고, 일단 지수 반등은, 지수 조정은 오늘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좀 빠져주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수가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종목별 순환 조정이 나오든지 간에 일단 일정 부분 조정에 대한 대비는 계속 좀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흐름, 또 그런 종목들 잘 골라놓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 또 주도주는 조정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특히 뭐 2차전지 배터리 안에서도 뭐 펫배터리라든지 뭐 배터리 뭐 소재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모더런 후발주의 흐름이라든지, 또 내지는 최근에 잘 가다가 잠깐 쉬고 있는 것들, 사실 원전도 오늘 나쁘지 않게 잘 버텼거든요. 원전도 잘 버텼고 뭐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쪽 주도주 안에서의 조정폭 이런 부분들도 이번 시장 조정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2500선에서 2480선에 1차, 그다음에 2차는 2450선에다가 설정해 놓고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그때 830선 정도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일단은 830선까지 와서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827, 뭐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그때 최대 목표치는 여기 860 부근, 여기 갭을 메꾸는 부분까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이게 다 그어드린 선들이에요. 예전에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최대는 860선, 단기로는 여기 830선 부근에 저항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코스닥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60일선과 올라오고 있는 21선에 뭐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데드 크로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60일선이 아직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 구간대에서의 지지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한 814나 15 정도. 네, 요 정도가 1차적인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지지선은 여기 예전에 그려드렸던 한 780선 정도.
네, 780선 정도가 최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800선을 좀 안 깨주고 그냥 계속 반등 이어가는 게 가장 마음은 편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요 구간 780선 정도까지 조정이 왔을 때 뭐 시장의 흐름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종목별 장세예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왔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고, 또 삼성으로부터 또 신규로 또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받으면서 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듯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또 나름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오고 반등한 다음에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주들이 워낙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 보니까 그 추세가 막 생기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이번에 한번 출렁거리고 나면은 뭔가 좀 방향 전환, 변화의 시도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겠다. 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뭐 센치가 조금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뭐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센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 장세는 꾸준하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의 방향성을 좀 따라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하락 추세 뭐 보신다라면은 뭐 선을 그어드린다라면은 뭐 여기다 긋겠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도 지금 하락 추세선, 그죠? 상단 부분 뭐 여기다 그으면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상단 부분 돌파하기 위한 시도니까 결국은 이 중간을 그으면 이 중단 부분 나중에 나오겠죠. 선을 제가 잘 지난번에도 그었다시피 이 중단 부분을 나중에는 항상 지지선으로 활용하신다 생각하고 각자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800선 정도 지지선 상반으로 830 뚫고 올라가면 860선에서는 최대 저항대 나오니까 그거 염두에 두는 전략, 하방으로는 800선, 뭐 많이 빠지면 780선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서 지수 관련주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오늘 현대차 한번 볼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죠.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만드는 거하고 기아에서 만드는 뭐 전기차류들은 다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 거에서 만든 거에서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현대기아차가 배제될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쪽이 좀 워낙 좋았었고, 좀 현대기아차의 최근의 상승이 원동력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지어봐야 2025년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 내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 부분, 이 부분을 띄어서 새로 인수한 회사랑 합병을 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 같은 뉘앙스의 아까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주었고요. 아까 그쵸, 기사가 아까 제가 다른 데서 봤었나요? 여기에는 기사로는 안 뜨네요.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서는 좀 봤었는데, 잠깐만, 여기는 뭐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네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여기는 뭐 보조금 대상 제외 이 얘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업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얘기는 여기 기사로는 일단 좀 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 부분 얘기를 본 게, 잠시만요. 사업 부분 얘기를 본 게 제가 잠시만요. 그렇죠.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분사한다. T2닷과 합병이 유력하다. 뭐 이런 뉴스가 아까 나왔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삭제된 기사라고 뜨는데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네요. 삭제된 기사라고 뜨네요. 다시 들어가 보니까 현대차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나요? 아니면 언론사에서 잘못 보도된 거라서 그랬나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삭제됐네요. 기사가 삭제가 됐다라는 거는 없던 일로 한다는 건지, 괜히 소문이 흘러나왔다라는 건지, 뭐 그것 때문에 부담이 생긴 부분이 있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일단 삭제가 됐습니다. 뭐 내일 뭐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뭐 회사 측의 대응이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삭제된 거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좀
보고 싶네요. 그래도 일단은 좀 뭘까 보조금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좀 거래 많이 실리고 음봉이 떨어진 상태라서 현대차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살짝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현대차는 최근에 20만 원을 계속 못 들었잖아요. 일단은 20만 원을 못 들더라도 19만 원을 좀 계속 지지해 주면은 크게 하자는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만에 끝냈기 때문에 내일 어떤 반등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적어도 내일 한 19만 한 4, 5천 원? 네, 요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해준다라면은 뭐 추세에서는 좀 크게 무리는 없겠다. 다만 여기 20만 원의 저항은 조금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거 뚫고 여기까지는 봤었거든요. 그죠?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요 정도까지는 좀 저항대라서 좀 봤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빨리 꺾였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그 기사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요새는 기업 분할, 분사, 뭐 합병 막 이런 얘기만 나오면 뭐 난리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데 기사가 삭제된 상태니까 그 부분은 내일 한번 챙겨볼게요. 오늘 연기금도 좀 팔았네요. 외국인 그동안 되게 많이 샀었잖아요. 근데 오늘 살짝 팔았습니다. 많이 팔진 않았어요. 보조금 못 받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좀 다른 법안에 대한 뭐 다른 해석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 그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그 명단에는 좀 없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쉽다. 다만 이제 뭐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2분기에 워낙 선방을 했기 때문에 3분기에 그거만큼 더 강력하게 좀 내기가 어렵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3분기가 그거를 넘길 수 있겠냐라는 시장의 뭐 비우호적인 시선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주가의 횡보의 좀 이유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단은 지금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무튼 제가 뭐 오늘 저점이 지금 18만 8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일 다시 안 깨는지 좀 봐주시고요. 다만 현대차는 지금 우상향에서 지금 60일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향하고 있는 60일선의 지지는 좀 강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18만 5, 6천 원 선에서는 아마 다시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좀 염두에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중에 19만 5천 원 회복 여부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게 안 되면은 조금 계속 좀 약간 옆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도 네 같이 봐드리면은 뭐 비슷하죠. 기아도 같은 비슷합니다. 뭐 일단 60일선의 위치는 좀 현대차랑 다릅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상향하다가 플랫해져 있는 상태죠. 기아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박스권 상단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3천 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하지만 여기 그어드렸던 요 가격의 지지는 분명히 좀 있겠다. 한 7만 6,700원인가 한 7만 7천 원 정도 지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아는 대응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아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8만 원. 네, 지금 78,700원인데요. 8만 원 좀 다시 강하게 거래 실려주면서 양봉 속에서 올라와 준다라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추세 복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외국인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지금 약간 좀 차트상으로는 좀 불리하고 수급으로도 조금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만 원대에 복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빠른 복귀가 안 된다라면은 기아도 조금 박스권 횡보 내지는 조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기아는 박스잖아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박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왠지 차트가 제가 쓰던 차트는 맞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진 느낌인데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좀 만져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보다 좀 차트가 이렇게 옆으로 좀 늘어진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LG전자 진짜 채팅방에서 진짜 LG전자 저한테 맨날 갖고 가요. 언제까지 갖고 가요. 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 채팅방에서는 저랑 아주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가전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좀 전장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에서 급등을 한 상태였었고요. 오늘은 뭐 KT와 서비스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나오면서 다시 좀 상승 보였습니다. 일단 가전 쪽에서도 좀 가정용 로봇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LG전자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삼성도 뭐 로봇 공장 자동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뭐랄까요 득세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히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일단 LG전자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 안에 들어있다. 그죠? 하락 추세선을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죠. 제가 조금 더 좀 삐딱하기는 한데. 네,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는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본다라면은 일단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한 12만 원 정도까지가 1차 목표가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 12만 원까지 갈 때 어떤 이슈로 가는 게 중요해요. 뭔가 호재가 나와서 12만 원을 터치하고 바로 빠질 수 있는 호재인지 아니면 조용히 올라가서 12만 원에서 순식간에 뭐 13만 원 부분까지 슈팅한 이후에 다시 12만 원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터닝을 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최악의 흐름을 보여왔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최근 이 바닥에서 거래가 붙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일단 LG전자도 바닥은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의 악재만 없다라면은 여기 만들어진 여기 추세선의 중단부 되겠습니다. 이 중단부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그어 드릴게요. 이 가격을 좀 지지선대로 당분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 일단은 10만 원 정도를 계속 LG전자가 잘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98,000원 정도는 좀 지지선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10만 원 언더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산업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생산 인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오늘 보니까 예전에 중국 아시죠? 애 많이 나면은 벌금 매기고 세금 엄청 매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또 애 나라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애들을 안 낳고 사람이 계속 인구가 줄다 보니까 낙태 금지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뭐 결혼해서 애 낳아봤자 너무 힘드니까 다들 그런 상태예요. 정말로 애 둘, 셋, 넷 뭐 이렇게 낳는 분들은 정말 표창장 줘야 될 정도로 훈장을 줘야 되겠다 진짜. 그럴 정도로다가 진짜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기업체들은 인력난이죠.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계속 산업 자동화라든지 로봇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앨런 머스크도 뭐 휴먼 로봇도 이제 곧 발표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시피 정말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행동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고 이미 공장에서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뭐 그냥 뭐랄까요 점포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닭 튀기는 로봇, 뭐 바리스타 로봇 이런 것처럼 단순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가정의 일을 도와주는 로봇들도 많이 늘어난다. 지금 로봇 청소기, 그렇죠? 기본적으로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 삼성에서도 가전제품들끼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뭐 여기서 일로 보내고 여기서 뭐 저기로 명령하고 뭐 그러잖아요. 텔레비한테도 뭐라고 명령을 하면은 뭐 알아서 다 쏴주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이거는 예전에 홈 오토메이션 뭐 그런 거랑 비슷하고 LG에서 이제 가전 제품들끼리 뭐 땡큐 막 이래가지고서 뭐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머지않은 미래에 뭐 밥통이랑 뭐 냉장고랑 같이 얘기하고 뭐 PC랑 뭐 TV랑 같이 얘기하고 뭐 당연히 그런 날들이 왔고요. 왔죠. 이미 왔죠. 그런 상태 속에서 뭔가 좀 가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용 그런 로봇들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LG전자가 그런 KT와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뭐 그런 연구 협약 뭐 이런 부분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좀 로봇도 이제 여기 약간 첨가가 됐죠. 전장에서. 그래서 좀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LG전자가 진짜
15만 원 다시 가는 날까지는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마음 편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진짜 최소 13만 원대는 갖다 놔야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린 게 12만 3천 원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1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니만 이게 뭐 8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겨우 이제 10만 원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저도 많이 속상한 종목이고 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았고, 요거가 이제 좀 서서히 그런 뉘앙스로 해서 움직인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 최근에 그렇게 안 사던 연기금이 이제 사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뭐 물론 외국인 수급은 여기서 들어왔던 게 빠르게 나왔죠. 이게 쇼커버였었을 것 같아요. 58만 주는.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연기금과 사모펀드와 투신권과 보험권이 몰려서 사주니까 땡큐죠, 진짜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은 하방 안정권은 좀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갖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원 전후로 해서는 조금 매물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보유하신 분들 꼭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기서 뭔가 다른 뭐 애플 뭐 마그나 뭐 이런 쪽으로 호재가 나와서 더 올라간다라면 나중에는 뭐 땡큐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그렇다. 그래서 LG전자가 약간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고,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 중에서 로봇 중에서 서비스랑 관련이 있는 로봇 회사가 로보티즈. 제가 로보티즈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로봇주들 바닥에서 올라올 때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좀 거래가 실리고 있는 모습. 예전에 이거 말씀드릴 때 다 선 그어드렸던 거예요. 지금 저항대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기 23,000원대 안착을 하고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뭐 예전 고점 따지면 뭐 3만 원? 뭐 이 부분이 고점이겠습니다만은 뭐 여기까지는 한 방에 바라지는 못하겠고요. 여기 윗꼬리가 달려있는 여기 25,000원에서 여기 26,000원 사이 정도? 네. 요 정도까지 1차적으로 좀 목표가 설정해 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거래량 실린 이후에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하락 추세선 넘어서면서 지지받고 올라섰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 수급면에 있어서도 뭐 기관 수급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뭐 외국인 계좌를 통해서 수급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뭐 특출나게 막 눈에 띄는 종목은 아니라서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22,500원 선에다가 손절선 긋고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은 좀 유리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아시다시피 대장이잖아요. 로봇주의 대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시다시피 저항대 돌파한 이후에 슈팅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보통 이렇게 박스 기간이 오래된 종목들은 이 박스 기간, 횡보한 기간만큼 위쪽으로 간다라고 예전에 제가 진짜 8.15 모니터 처음 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자를 대가지고 요거 길이를 잰 다음에 요거 통과하면은 그 길이만큼 또 이렇게 길이 대가지고서 그만큼 올라간다고 자아대고서 매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로봇 관련해서 지금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현대 로템이랑도 뭐 한다고 뭐 그러면서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상장 일의 최고점은 뭐 38,250원인데요. 그 다음에 윗꼬리 두 번 연속으로 달리면서 내려온 가격대가 한 37,000원 되기 때문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7,000원의 강한 저항대가 있고, 여기 음봉 시가 부근 여기도 저항입니다. 오늘 거의 그 가격까지 갔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음봉에 있는 시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찍고 내려왔는데요. 일단 추세는 계속 살아있고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3만 원 정도 네,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막판에 유일 로보틱스도 강하게 올라왔죠. 요것도 이제 올라가면은 되는 건가요? 이거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 종목도 제가 계속 보는 종목인데 역시 상장 이후에 고점 부근 지금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회사가 좀 힘이 좋은 편이고요. 거래 좋은 편입니다. 산업용 로봇 쪽인데요. 일단은 거래 붙였고 상장 이래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 시도 이어지면서 오늘도 거래 싣고 오후에 팍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흐름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좀 외국인 계좌 통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직 좀 매수세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뭘까요? 변동성이 좀 커요. 주식이 종목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시가 부근을 최대 마지노선 내지 손절선으로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5,000원 정도 네, 손절선으로 설정해 놓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 손절선이다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좀 그런 흐름. 뭐 LG향 로봇 중에서는 산업용이긴 해도 뭐 로보스타도 있고요.
최근에 좀 로봇 관련주들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뭐 일단은 좀 몇몇 종목 좀 주도적인 흐름을 보여서 이 부분 한번 봐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좀 의류주들이 좀 선방을 보였죠. 한세시럽이라든지. 왜냐면 오늘 밤에 미국 소매 7월달 소매 판매 발표 나오는데요. 그 부분 조금 봐서 그게 나쁘지 않았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약간 안 좋게 나오면 좀 조정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의류주들이 지금 재고가 엄청 많아요. 예전에 팔려고 많이 땡겨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엄청 많아서 이 재고 조정을 많이 해야 돼요. 미국. 그래서 미국향 OEM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이제 재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월마트 같은 경우가 어제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서 약간 좀 소매주들, 소비주들에 대한 심리가 살짝 오늘 개선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늘고 있어도 살짝 리오프닝성에 있는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거예요. 급락한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싸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한세실업도 제가 지난달에 나온 레포트 봤을 때는 2분기까지는 좋지만 3분기 별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레포트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는데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계좌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쇼커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뭐 이 흐름대로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뭐 17,0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목표치를 설정하더라도 뭐 사실은 뭐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저항이 일단 나왔고 돌파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미국의 뭐 임금이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잖아요. 근데도 인플레 지표는 꺾여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연준이 뭐 다음 달에 금리 인상 폭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번 달 후반부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의중을 좀 알 수 있는 발언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중요 지표들은 지나갔고 기업의 실적 발표 이슈도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또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또 귀를 기울이고 시장은 또 지표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뉴스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고 호재란 호재는 거의 다 터진 상태예요. 이 다 터져 있는 호재들을 어떻게 시장이 다시 또 버무리고 요리를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악재가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늘 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한세실업보다는 영업무역이 좀 더 낫다. 저도 어저께 좀 영업무역을 보면서 괜찮게 봤는데 이틀 요소 급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무역도 뭐 아시다시피 뭐 나이키 이런 거 OEM 하고 있죠. 또 그다음에 외부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영업무역도 뭐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예요. 그죠? 보이시죠? 이 박스를 어떻게 탈피하는지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박스 하단 매수, 박스 상단 매도, 예, 이런 컨셉을 갖고 영무역은 계속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휠라홀딩스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급등했었고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었고 다시 오늘 리바운딩 역시 아시다시피 뭐 골프, 테니스 이런 쪽들 하고요. 뭐 신발 쪽들 다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뭐 아쿠시네트 이쪽에 뭐 실적이 좀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 계좌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 한번 쇼커버성 강하게 들어왔었다가 실적 나오고 바로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기관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인 흐름이죠. 주가 워낙 바닥에 있고 최근 특징이 뭐냐면 기관 그동안 많이 버렸던 종목들을 바닥에서 담고 있습니다. 하도 버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채워넣거든요. 채워넣다 보면 그날은 무조건 10%가 오르는 수준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르면 섣불리 팔지 말고 어느 정도 오르는 데까지 오후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오늘 어버브 반도체처럼 그런 식으로 치고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좀 저항 나왔죠. 이제 실적 나오고 빠졌다 말씀드렸죠. 오늘 일단 지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 뭐 보유하신 분들이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뭐 변동성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 뭐 낙폭 과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조금 호재가 나오면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의류주들 뭐 아시잖아요. 의류주 중에서는 FNF가 원래 좀 대장이잖아요. 그쪽은 좀 넘사벽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버려져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바닥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특징 좀 뭐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종목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뭐 어버브 반도체가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있었고 최근에 뭐 유진테크나 뭐 리노공업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페이스도 뭐 실적 나오면서 최근에 선방을 했었습니다. 기판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 선방했다고 오늘 좀 조정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은 나쁘지가 않은데 자꾸 뭐 안 좋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내모르니 뭐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센치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펀드멘탈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구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반도체보다는 지금 시장의 주도력은 결국은 미국발 바이든이 사인한 인플레 감축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쪽이 주력이다라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이 꺾이면 다른 주도주가 나와주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으면 시장 조정으로 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섹터주들이 좋긴 한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반영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오다가 기사를 봤는데 이 모든 인플레 감축 법안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주는 결국은 전기차하고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미국 블랙록인가? 어디서 얘기했다고 전 들었었는데 제가 제목만 봤었는데 내용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라는 얘기였었고,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그에 해당되는데 과연 국내 기업들이 그 실적을 맞춰줄 수 있느냐, 주가 오른 것만큼 이 부분도 진짜 수혜주하고 안 수혜주를 좀 가려야 되잖아요. 뭐 전력선 관련한 것들, 배선, 배전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당연합니다. 에너지를 만들면 에너지를 잘 이송을 시켜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당연히 미국은 사막 많으니까 많이 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당하면서 각국들이, 유럽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 얘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원전의 뭐 사용 연수를 더 늘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을 어떻게 유럽이 날 수 있느냐도 사실 관건이고요. 겨울 이전에 전쟁이 끝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겨울 이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또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올겨울에 천연가스 가격도 60%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유럽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또 유럽의 또 경제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주시장은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꾸 이제 바이든의 그런 관련 법안들과 관련되는 종목들이 더 움직이는 케이스가 되겠고, 뭐 유가는 최근에 빠지고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랬었던 흐름이고 오늘도 좀 마찬가지. 그래서 유가는 우크라이나 전 이전으로 돌아온 상태,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간 상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농심도 좀 많이 빠졌죠. 농심은 라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환율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수입 원가는 늘어났고, 그 늘어난 상태 속에서 라면 가격에다가 제대로 전이를 못 시키다 보니까, 또 이게 서민 식품이다 보니까 전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반대로 뭐 오뚜기나 삼양식품 수출 많이 늘리고, 오뚜기는 장류나 이런 쪽에다가 가격 정가 시키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라면에만 진심이었던 농심은 그 부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보다 영업이익률 많이 떨어졌다. 그런 이슈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심도 주가가 한 21선까지 빠졌는데 뭐 대반등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약간 좀 눈치 보거나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좀 실적 이슈라든지 되게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할 이슈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호재에 민감한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이슈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민감합니다. 또 실적에도 민감하고요. 이 부분을 참 잘 판단해서 종목 좀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런 종목들을 잘 컨트롤해서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SK 지주회사도 좀 말씀을 드렸죠. 뭐 하나나 LG나 GS나 삼성물산이나 뭐 롯데지주나 이런 지주회사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SK도 마찬가지예요. SK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업체에 투자하는 부분 나왔잖아요. 그리고 SK는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 투자형 이제 지주회사인데 좀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이것도 갈 때가 됐다 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채팅방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주회사 보시라고. 그때 낮에 제가 채팅방 들어갔을 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SK 오늘도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은 SK도 지금 바닥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 예전에 27만 원 정도가 좀 저항대가 있잖아요. 여기 27만 원 부근 좀 강하게 못 넘었었던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을 목표로 해서
SK는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단기로는 그렇습니다. 중장기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22만 원 정도는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변동성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연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은 그동안 좀 꾸준히 샀었다. 기관이 오늘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노베이션도 이제 좀 많이 아이고 이거 아니네요. 네,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죠. 그 한동안 뭐 2차 전지로도 취급 못 받고, 그 다음에 정유주로도 취급 못 받고, 나 홀로 약세였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막 강하게 사기 시작하고, 투신권이랑 보험권 강하게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와 여러 가지 좀 미국향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정제 마진 때문에도 살짝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거 그때 그거 드렸죠. 추세선 여기 쭉 연결을 안 해봤지만 돌파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추세선은 돌파가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좀 더 그어서 봐드린다라면은 제가 뭐 좀 삐딱하게 그렇진 않게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 그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가격대 좀 앞으로 계속 지지선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지선을 최대한 여기 19만 1,000원 정도, 네, 여기를 지지선 내지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면 뭐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선에다가 그었는데 뭐 여기 지지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만 원 정도가 앞으로 출렁거리더라도 최대 지지선이다. 추가 상승하더라도 여기 24만 원 정도가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의 단기 최대 목표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 강하게 세게 떨어질 때 시가 부분 고점이 만들어진 가격대가 22만 한 3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22만 3천 원 정도의 단기 저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대 저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만 원 정도 설정해 놓고 일단 SK 이노베이션을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낙폭과대주 중에서 보시면 뭐 엔캠도 오늘 많이 올랐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쇼커버성 매수세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SK 아이테크 네,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없이 최악으로 빠졌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물량 풀린 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 거래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역시 미국 그냥 SK온이랑 같이 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사모펀드랑 투신이랑 연기금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서 물량이 다 풀리는 부분들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뭐 실적이 지금은 상당히 비루합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최근에 뭐 대주전자 재료도 좀씩 올라왔고 나노신 소재는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나노신 소재 지금 좋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 화학이나 에코프로 같이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도 최근에 들어온 종목이죠. 그런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꾸준히 조정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 오늘 뭐 특징주들까지 해서 좀 봐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좀 현대차랑 관련해서 보면은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많이 빠졌죠. 이 부분은 아까 그런 뉴스 나와서 빠진 부분이죠. 근데 뭐 지금 추세선은 얘도 박스잖아요. 박스. 그죠?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이렇게 이 박스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현대오토에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기사가 삭제됐으니까 그 삭제된 기사로 인해서 내일 조금 현대차가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바닥권 흐름이라서 약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여기서 추가로 막 급락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바닥에서 좀 뭔가 눈치를 보면서 좀 뭔가 좀 도모하는 흐름일 것 같고요. 게임주들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조금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죠. 이것도 게임 대장이잖아요.
요새 이더리움 가격이라든지 이런 코인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때 장대 양봉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거 있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 이 장대 양봉의 중간 허리 정도 수준이 지지선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한 67,000원대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터닝하면은 좀 긍정적인 모습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코인류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가 조금 슬로해지는 부분이 있을 때 긍정적이다. 사실 게임주들은 신작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최근에 컴투스는 신작 나오고 나서 하루 올랐다가 그냥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크래프톤도 신작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네오이즈 마찬가지.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내년에 이제 신작 게임이 있는 상태. 뭐 위메이드는 아시다시피 뭐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본다면 게임 코인 거래소 이쪽이 조금 활발해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도 여기서 대량 거래 실리면서 전환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게임주들도 최악이라서 오히려 버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네, 뭐 비슷한 개념이죠. 뭐 여기서 급락한 상태죠. 실적 안 좋아서 이제 급락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실적 늦게 나온다고 한 번 더 밟아주면서 다 알면서 레포트가 한 번 더 날라와 주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기도 이제 플랫해진 60일선을 21선이 크로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펄어비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한 56,000원 부근 네,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가에 사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수소 관련주들 강하잖아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서 따진다라면은 수소도 역시 미국발 그런 정책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 에너지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수소주들 뭐 SP오셀, 뭐 두산퓨어셀, 뭐 일진 하이솔루스 외에도 뭐 수소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좀 보시는 전략. 개인적으로 두산퓨어셀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원전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봐주시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쪽에서 현대건설 계속 봐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채팅방에서도 건설주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건설은 아니야 뭐 이렇게 채팅방에 글 써놓으셨었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날랐습니다. 정책 이슈 아니고 뭐 중동발 네옴시티 빈살만 이슈로 올라갔다라고는 하겠지만 저는 현대건설은 원전 이슈로도 계속 보고 있고 중동 이슈까지도 연결해 본다라면은 11월에 빈살만 내한했을 때 뭔가 정책적인 얘기가 오간다라면은 사실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뭐 건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주들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강간업체, 피팅업체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다 에너지랑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가스관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과 다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이슈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주들을 계속 하시라는 말씀, 그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점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아까 상담한 거 봐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DB 하이텍 주셨네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네페스는 아까 말했는데 그죠?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일단은 말해놓고도 또 이분에 또 초점을 맞춰드려야 되니까 또 근데 이거 잠깐 이따 봐드릴게요. DB 하이텍 아시잖아요. 사업 부분에 대한 분할 이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요. 아까 저도 이제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기사를 봤는데 DB 하이텍 입장을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DB 하이텍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설계하는 것과 제품을 생산하는 파운드리하고 이거를 같이 갖고 있는 회사한테 누군가가 이거를 파운드리를 맡긴다.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쟤네들한테 이거 좀 만들어달라고 맡겼는데 이 회사가 설계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뭔가 기술이 유출될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팹리스 업체들이랑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일감을 주면 이것들이 좀 기술을 유출할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좀 기사를 봤는데요. 뭐 일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 입장에서는 이걸 분리해 놔야지만 일감을 받을 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또 각자 다른 뭐 펩니스는 펩니스대로, 파운드는 파운드대로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분리해 놓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새는 뭔가 분리하면 상장이다라는 걸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싫어하죠. 근데 아직까지 뭐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말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8인치 호황기를 지나서 DB하이텍이 더 예전처럼 추가적으로 강한 호황기를 막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뉘앙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대만 TSMC도 뭐 파운드 쪽들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37% 손실 중이면은 4만 지금 5천 원인데 37% 손실 중이면은 얼마에 사신 거죠? 진짜 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죠? 37% 손실이면 위로 올라갈 때 50% 이상이 올라가야지 원금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7만 원대 이상에서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7만 원대 이상. 그러니까 요 정도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최대 저항대라서 옛날에도 그어드렸던 가격이고요. 여기가 중간 저항대 그어드렸던 가격인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 센치가 안 좋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긴 좀 쉽지 않겠다. 수급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좀 샀었지만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손을 안 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기관이 상당히 선호해서 올렸던 종목이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류들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 그 위에 좀 주도주 섹터 조정받을 때 전환시키는 전략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호재가 터진다라면은 DB하이텍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특별한 호재 없이는 쉽게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 뭐 반대로 뭐 이 급락할 때 영향을 줬던 만큼은 올라오겠죠. 뭐 요 정도 수준이었겠죠. 급락할 때 영향을 줬던 수준이. 그죠? 여기서부터 급락을 이렇게 했었으니까.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5만 원 전후로 삼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죽어도 못 버리겠다 한다라면은 5만 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도했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재매수를 했다가 또 반등을 하면 수익을 냈다가, 그래서 이 종목만 매매하는 거죠. 추세 돌아설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 강력하게 벌어진 이격으로 인한 기술적인 자율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를 강하게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몇 달 필요하다. 몇 달 걸려서 추세를 돌릴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만, 당분간은 이 고점 부근으로 다시 가기에는 뭔가 특별한 강력한 호재성 이슈가 있기 전에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 가치를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 가치에 대한 투자, 훼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면은 일단은 여기 5만 원, 1,000원, 5만 원, 5만 1,000원 이 부분의 저항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지지선들이었던 가격대랑 지금 일치하잖아요. DB하이텍은 이 지지선이었던 가격대를 3번이나 지지하고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서 돌파 시도 안 되고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대응하는 전략들을 항상 봐두신다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혔던 부분 다시 저항대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에서 5만 1,000원 부분의 저항대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이후에 5만 원이 좀 안착된다면 한 번 더 레벨을 올려서 6만 원 정도까지 나중에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쪽은 살짝 아니다라는 느낌, 반도체 쪽들은 네, 그런 부분 조금 고려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손절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올라왔고 강한 흐름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가 정도를 최대한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그래도 21선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격 한 44,000원 부근, 네, 이쪽 부분을 단기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일단 이 가격 강하게 깨지 않는다라면은 기술적 반등을 최대한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써보시면 DB하이텍에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SK하이테크도 왜 이러죠? SK하이테크 이거 아까 봐드린 부분인데 마이너스 40%.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좀 마음 비우고 길게 보실 수 있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 수준에서는 약 한 9만 원 정도, 그쵸? 89,600원이니까 한 9만 원 정도 네,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9만 원 강하게 깨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 다만 여기 11만 원 부근에 지난번에 그어드린 저항대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계속 하시는 전략.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회사가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실 수만 있다라면은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SK온이랑 뭐 미국에서 같이 뭐 2차 전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분리막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막 기술로만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1위일걸요, 아마? 시가총액이 좀 너무 커서 좀 무게감이 있었고 여기 좀 물량 터지는 것 때문에 기다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 터지고 지금 잡아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뭐 여기 저항대만 잘 돌파되면 나중에 뭐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대 부분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12만 원대 가더라도 매수하신 가격은 아니다. 다만 여기까지 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마음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놓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하시면서 이 종목을 길게 가실 거면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네페스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괜찮았었던 부분인데 역시 비슷해요. 반도체는 반도체 많이 빠진 종목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IT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네페스도 이 구간이 박스권이었었잖아요. 보이시다시피 이 박스권 부분에서 움직이다 박스권 하단 이탈. 제가 예전에도 기술적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그리다 박스권을 하단을 이탈하면 그 박스권 그린 만큼 빠져요. 많이 빠져요. 박스권 하단을 빠지면은 진짜 여기서 에너지가 다 모여져 있던 게 한꺼번에 쏠리면서 많이 빠져요. 진짜. 그래서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던 종목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다시 산 시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대신에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하고 밀릴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역시 네페스도 올라오면 이 박스권 쪽까지를 최대 목표가 설정하실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중간에서 25,000원에 한번 걸리고 27,000원에 한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 이틀, 3일, 4일, 5일 정도 실렸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 연기금 뭐 거의 기관 매매 없습니다만 연기금 조금 샀고 외국인 매도. 수급에서는 뭐 크게 기대할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급락만 멈췄다라면은 한번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사이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잘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페스는 본탈 할 때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본탈이 무슨 뜻이에요, 피디님? 본전 탈환할 때까지? 홀딩할 생각인데 그럼 왜 물어보셨지? 본전 탈환할 때까지 홀딩할 생각인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돼서 죽어도 손절을 못 하겠다는데 버티셔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비덴트 관리 종목 지정 매도해야 되나요? 네, 뭐 오늘 뭐 내용들 많이 나왔죠. 반기 보고서 못 낸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기 보고서 못 낸 기업들은 뭐 나중에 연말 온기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비덴트도 사실은 이게 좀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정 부분 좀 수혜 성격으로 지난번에 여기까지 뭐 급등하기도 했었었는데 다시 조정이 나오고 오늘 좀 관리 종목 이슈로 좀 빠졌었는데요. 일단 뭐 매 맞을 건 다 맞은 상태라서 뭐 제가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드리긴 어렵는데요. 이미 뭐 관리 종목으로 가는 부분이 확정이 됐다라면은 일단 오늘 저점을 다시 안 깨는지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뭐 다른 호재성 이슈 뭐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매각 관련 이슈 지난번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살짝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다시 또 이제 체제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뭐 저점권에 지금 달아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살짝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바닥에다가 매도하지는 마시고 조금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어차피 연말까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라면은 지난번처럼 올라왔을 때 역시 뭐 비덴트도 뭐 약간 이제 뭐 비중을 조리거나 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신규로 사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연기금도 빡시게 물린 것 같아 보여서요. 뭐 일단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안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물론 수요는 늘고 있긴 한데요. 시즌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적이 상당히 꺾이고 있죠. 코로나 때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 이제 지금 코로나랑 관련해서 뭔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코로나 관련주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 바이오센스도 좀 관망해 주셨으면, 제가 모르는 뭐가 호재가 나서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뭐 코로나랑 엮어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뭐 그때 회사도 하나,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 인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는 있겠는데, 진단 기업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이미 진단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진단 키트로 번 돈으로 이제 진단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 인수하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모색하는 부분들,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뭐 쉽게 주가가 막 예전처럼 급등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조금 관망하시는 게, 이 종목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어쩌면 좋을까요? 50%인데 도무지 오를 생각을 안 해요. 도와주세요. 일진 하이솔루스 안 올랐나요? 요새 두산 퓨어셀 많이 올랐었는데. 이거는 많이는 안 올랐네요. 조금 올랐네요. 네, 평단이 5만 원이시면 지금 한 20 몇 프로 손실이시겠네요. 이제 한 25% 정도? 이쪽도 사실은 좀 그런데, 두산 퓨어셀 정도가 좀 좋긴 한데, 정말로 이렇게 약간 좀 수소 쪽을 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조금 일진 하이솔루스를 두산 퓨어셀이 좀 조정받을 때 조금 이동해 보시면 그게 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일진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아니라 일진자 들어가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가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일진 홀딩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었고, 뭐 일진 하이솔루스, 뭐 그다음에 일진자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갔었었는데, 일단 지금 주가 자체는 좀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뭔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두산도 많이 갔죠. 지주회사 두산도.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좀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 반응이 오고 있잖아요. 차라리 조금 수소 쪽을 보신다라면은 나중에 조금 뭐 두산 퓨어셀이 좀 조정받으면 뭐 약간 옆으로 이동해 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쓰시거나, 50%인데 손해는 아니고 비중이 50%인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손실이 안 나신다면 올라왔을 때 뭐 한 4만 원, 나 한 5만 원이 사셨지. 나 왜 이러지? 손해 나신 거죠. 25% 정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한 4만 원 중반 정도, 여기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1차도 아니다. 거기가 좀 최대 목표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 전으로 해서 뭐 슈팅해서 여기 4만 4천 원 가면 더 좋겠고요. 4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뭐 혹시 하루 중이라도 뭔가 호재가 터져서 막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런 때를 이용을 해서 조금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힘들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해서 바닥은 바닥이지만 거래라든지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일진 하이솔루스는 약간 좀 수소차랑 관련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도 많이 빠졌잖아요. 약간 좀 수소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진 것들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수급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종목은 조금 올라오면 좀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모를 호재로 인해서 급등했을 때 더 기대하지 말고 좀 매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향후에 그렇게 해서 좀 비중을 조절해서 오히려 수소 쪽에 다른 주도주 쪽으로 좀 바꿔주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상담을 몇 종목 해드렸어요. 뭐 H&M도 있었고 위메드도 있었는데, 위메드는 아까 했던 거 조금 대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H&M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운임이 예전만 못하다, 꺾였다라는 점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은 편인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시대 때 한번 해먹은 주식들은 건드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한번 봤잖아요. H&M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선박 예전에 막 잼이 걸렸던 부분들도 다 풀렸고, 이제 운임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좀 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도 지금 여기 지지선까지는 내려왔지만 쉽게 막 예전처럼 막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된다,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좀 괜찮아지겠죠. 물동량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 좋겠지만, 지금은 경기가 위축될 것 같다, 침체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해운주들이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뭐 예전에 보시면 오히려 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을 때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았었겠지만, 이 부분은 컨테이너 쪽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물량도 좀 줄고 있고, 또 중국이 제조업들 지수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다 보니까 중국만 바라보는 또 우리나라
또 소비주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3,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안 좋고 소비가 안 좋은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이 줄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중국의 뭐 중간재를 파는 또 뭔가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중국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느냐 이걸 보면서 국내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제조업이 안 좋고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서 좋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따져봤을 때 중국에다 뭔가를 팔아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3, 4분기에 안 좋을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종목 선정을 하시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H&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고 이제 수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장 분위기상 안 좋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고 향후에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생기더라도 최근에 26,000원에서 밀렸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최대 좀 저항대다라는 점 인식해서 H&M 보유하신 분 이거 설명 부탁하신 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마지노선 깨지지 않는지도 좀 봐주세요. 왜냐면 이거 깨지면 다시 한번 여기 21,000원 부근까지 되밀려서 저점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이 종목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팅방에서 물어보신 것까지 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단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종목들이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들은 아까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섹터를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고 나면 많이 빠진 순서대로 올라오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나면 덜 올라온 종목 올라오고 주도주의 후발주 올라오고 낙폭과대주들 가격 메리트의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싸 보이는 종목들이 없어지면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경제 지표도 봐야 되겠고 경기도 봐야 되겠고 뭔가 대외적인 변수 돌아가는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강한 리바운딩 이후에는 분명히 뭔가 숨고르기 내지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계속 말해왔던 대로 2550선 전후로 해서 슈팅 나오면 당연히 좀 비중 줄이거나 매도하고 그 다음 포지션 잡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시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조정은 나왔지만 아주 강력한 조정의 시그널은 일단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더 시장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단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항대에 많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에 대한 인식을 미국에서 어떻게 좀 주가에 반영시키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도 이제 우상향 터닝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선은 통과했지만 조정이 나올 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종목별로 조금 대응하시되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가격 메리트가 있고 뭐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좀 기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 뭐 쇼커버링이 가능한 종목들 좀 미리 선점해 놓는 전략 그리고 앞서서 좀 시험 말씀드릴 때 못 오른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섹터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 봐주시고 주도주들도 계속 봐주신다. 조정이 들어오면 주도주들도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2500선 지지선 이번 주에 잘 지지되는지 보시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 좀 변동성이 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조금 숨고르게 대비하는 대응 전략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날씨 많이 덥더라고요. 또 그렇고 그래도 밤에는 좀 시원해서 요새는 선풍기도 안 틀어놓고 자거든요. 저도 에어컨 안 틀어놓고 어젯밤엔 잤었는데 오늘 밤에도 조금 숙면 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밤 늦게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